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상콤하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S&P가 1.2%, 나스닥은 2.3%나 떨어졌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지난 금요일 발표되었던 고용지표 강세에 대해서 당일에는 큰 반응이 없었는데 주말 동안 유심히 살펴본 투자자들이 악재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약세로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후 당일에는 별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오르기까지 했다가 다음 날부터 하락하는 패턴을 이미 여러 번 보여줬죠.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말 동안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더라도 확연하게 증가세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게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감염력이 더 강한 여러 신종 코로나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사람들의 백신 면역력과 감염 후 생긴 자연 면역력이 다시 약해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방역과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기존에 봉쇄 조치를 했던 상하이와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이 국지적인 봉쇄 조치를 넘어 전국적으로 봉쇄를 확대할 위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전국적으로 봉쇄 조치를 강화한다면 당분간 물가는 더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자 역할을 하는 국가죠. 기업을 위한 각종 원자재와 소비자를 위한 상품, 이 둘 모두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전국적으로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면 공급자 물가, 소비자 물가 양쪽 모두 공급난으로 인한 급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로나 재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얼마 전 최고 가격인 $120까지 올랐던 유가는 $100 초반대까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는 것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거의 유일한 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죠. 너무나 중요한 발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가가 정점을 찍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지난달 40년 내 최고 물가 상승률인 8.6%를 넘어 이번 달엔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 중인데요. 다만 이번에도 유가와 식품 가격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인플레이션은 최대치를 경신하더라도 코어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면 시장의 반응도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또 하나의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PCE, 이중 코어 PC의 경우 이미 3개월째 하락 중이죠.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금융권을 필두로 해서 드디어 미국 주식의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너무나 중요하죠.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분기나 올해 말까지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현재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시즌에서 주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과 전망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시장이 반등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하느냐 하는 큰 흐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실적 시즌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초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수입이 많은 기업일수록 달러로 환산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만히 될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 하나만 살펴보면 테슬라가 6.5% 하락하면서 700슬라에 겨우 걸쳤는데요. 나스닥의 2.3% 하락을 생각해도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로 인해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미지도 악화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행보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구설수 오르는 것으로 더 악화될 이미지는 없을 것 같고 계약을 파기하면서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쪽이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계약 파기 이후로 스팸 계정에 대해 트위터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걸 트집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귀책 사유를 결국 법정 싸움이 끝나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일론 머스크가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지불할 가능성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23억 달러가 넘는 7,350만 주의 트위터 주식을 팔아서 갚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도 훨씬 높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건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오늘 같은 이유로 니오, 샤오펑 등의 중국 전기차 메이커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죠. 테슬라 역시 상하이가 재봉쇄에 들어간다면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부터 여러 영상을 통해서 상하이 봉쇄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얼마든지 재봉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관들의 3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하향 조정된 것도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관들은 2분기 인도량 예상치의 경우 이미 예전에 중국 봉쇄의 여파를 감안해서 하향 조정을 해 두었지만 3분기 인도량은 아직 건들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3분기에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 가동 중지 기간이 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조정을 한 모양입니다. 38만 9천 대 정도였던 3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37만 8천 대까지 약 1만 대 정도 낮아졌고요. 이러한 실적 예상치 감소를 바탕으로 매도한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는 인도량은 36만 5천 대로 여전히 기관들의 예상치보다는 낮고요. 적중률이 기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관들의 예상치도 이후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하향 조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한 주의 첫 거래일 알아봤고요. 불행히도 별로 좋지 못한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의 분위기는 결국 수요일 CPI 발표에 거의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최고치를 경신해 나갈지 최소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도 잡혔을지 이러한 내용들이 당분간의 시장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관찰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